이 기계의 심장이 울고 있어요. 1조 원짜리 원자력 발전소가 아무 이유 없이 멈춰 섰을 때 국내외 전문가와 AI까지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청소부 할머니의 손자가 기계의 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23분 한성에너지 중앙제어실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내 최대 민간 원자력 발전소가 예고 없이 멈춰섰죠. 수백 개의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당직 엔지니어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야, 왜 이래? 시스템 로그 확인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정상이라는 글자뿐이었어요. 원자로는 안전하게 정지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한성에너지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5분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본사 회의실에는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죠. 하루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재무 담당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정부 특별점검팀이 발전소에 도착했어요. 해외 원전 전문가들도 긴급 호출됐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기술진들이 발전소 내부로 들어갔죠. 터빈동, 제어동, 냉각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녁 무렵 첫 번째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 없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인데 발전소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언론은 이를 설명 불가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밤 11시 김 회장은 홀로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발전소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파산 가능성 검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발전소는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그 후 열흘 동안 국내외 전문가와 AI까지 동원됐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들만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오전 6시 정불레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발전소 청소 인력은 점검팀과 다른 시간에 움직였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챙겼죠. 오늘도 터빈동부터 시작할게요. 관리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청소부의 동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불레는 터빈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걸레를 밀며 천천히 이동했죠. 발전소가 멈춘 지 2주째였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소음이 달랐죠. 가동 중일 때는 낮게 울리는 웅웅거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레는 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떨림이었어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진동이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죠. 불레는 청소하다 말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점심시간 기술진이 지나갔습니다. 저기 혹시 불레가 말을 걸었죠.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아, 잔류 진동이에요. 정지에도 남아있어요. 엔지니어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불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죠. 주말 손자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발전소 구경 좀 시켜주세요. 25살 민우는 대학에서 음향공학을 공부했어요. 소리에 관심이 많았죠. 위험하지 않아? 지금 난리인데. 정지 상태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블레는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따라 발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터빈동에 들어서자마자 민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소리 좀 이상한데요?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 민우는 귀를 세웠습니다. 뭔가 규칙적인 패턴이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었죠. 이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점검 대상이 아니었어요. 음향공학도의 직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블레와 민우는 발전소를 나섰어요. 민우의 머릿속에는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우는 다시 발전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청소 시간에 맞춰 들어갔어요. 오늘은 혼자 둘러봐도 될까요? 조심해야 해. 아무데나 만지지 말고. 블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손자를 봤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터빈동을 걸었어요. 스마트폰의 음향 측정 앱을 켰죠. 화면에 주파수 그래프가 떴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서자 그래프가 움직였어요. 저주파 영역에 반응이 나타났죠. 여기네.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17분이었죠. 5분을 기다렸습니다. 9시 22분, 다시 진동이 느껴졌어요. 앱의 그래프가 똑같은 패턴을 그렸습니다. 5분 간격. 민우는 메모했어요. 터빈 하우징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눈앞에 있었죠.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어요. 진동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둔탁한 울림이 들렸죠. 이건 공진이야. 구조물이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서는 이걸 잡아내지 못했어요. 너무 미세했기 때문이죠. 민우는 터빈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진동이 증폭되는 지점을 찾았어요. 하우징과 지지대가 만나는 부분이었죠. 여기서 제일 강해. 그는 다시 앱으로 측정했습니다. 주파수는 일정했어요. 불규칙한 떨림이 아니었죠. 정확히 5분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신호였어요. 점심시간, 민우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해요? 기술진들은 안 들어줄걸. 이미 말해봤어. 블레는 고개를 저었죠. 그럼 이대로 둘 건가요? 민우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한 이상 신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었죠. 오후 민우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터빈 내부 구조도를 찾았어요. 관리실 벽에 붙어있던 설계도였죠.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응력이 집중될 만한 부분을 체크했어요. 진동이 느껴지는 위치와 대조했습니다. 여기, 이전 점검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민우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런 자료에 접근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발전소는 또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민우는 마지막으로 진동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5분마다 반복됐죠. 그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3주째 접어든 금요일 본사에서 최후 통첩이 내려왔습니다. 월요일까지 원인을 못 찾으면 폐쇄 수순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받은 박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현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제 정말 끝이야. 20년 일한 곳인데. 엔지니어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김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어요. 현장 전체 인력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기술진, 관리자,
안전요원까지 빼곡했죠. 하지만 청소 인력은 명단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을 의견이 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죠. 회의실 문 밖에서 불레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민우가 할머니 옆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회의하는 거죠? 응, 중요한 회의래.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불레는 망설였어요. 청소부가 회의실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기다려봐. 불레는 회의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죠. 불레는 관리자를 붙잡았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뭐야, 지금 바쁜데. 우리 손자가 발전소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관리자는 짜증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뭔데요? 진동이요. 터빈에서 이상한 진동이 계속돼요. 진동은 이미 확인했어요. 잔류 진동이라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 손자가 측정도 했어요. 관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청소 직원이 뭔가 발견했다는데요. 뭘? 터빈 진동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잃을 게 없었습니다. 들어보죠. 불레와 민우가 회장실에 들어갔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죠.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5분마다 반복되는 저주파 진동입니다. 민우가 설명했어요. 센서에는 안 잡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장은 박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박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주파는 점검 항목에 없었습니다. 회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요일 하루 추가 점검 허가합니다. 시간이 너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박 팀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8시 터빈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 팀장과 수석 엔지니어 3명, 그리고 민우였어요. 회장도 직접 참관하기로 했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박 팀장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터빈 하우징 쪽입니다. 민우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거대한 터빈 앞에 섰죠. 여기서 진동이 가장 강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터빈 외벽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했어요. 둔탁한 박동이 들렸죠. 규칙적이었습니다. 지금 느껴지세요? 박 팀장이 외벽에 손을 댔어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공진 현상인데 그의 표정이 변했죠. 설계도상에 이런 진동은 없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도면을 불러왔죠. 감쇄 장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행은 터빈 하부로 이동했어요. 감쇄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죠. 박 팀장이 점검구를 열었습니다. 내부 센서 값을 읽었어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감쇄 설정 값이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얼마나요? 거의 40% 정도.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동을 억제하는 장치가 과도하게 작동 중이란 뜻입니다. 박 팀장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과거 정비 기록을 검색했죠. 3년 전 감쇄 장치 조정 기록이 있네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업 내역이 나타났어요.
비용 절감 목적으로 설정을 변경했다고 나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승인했습니까? 이전 운영이사입니다. 침묵이 흘렀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였던 건가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도한 감쇄가 오히려 진동을 축적시켰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정지한 거군요. 안전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워낙 미세해서 센서가 감지 못한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팀원들을 불렀어요. 감쇄 설정을 원래대로 복원합니다. 지금 바로요? 지금 당장. 엔지니어들이 움직였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설정값을 입력했죠. 10분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터빈 내부에서 소리가 달라졌어요. 민우는 다시 귀를 댔습니다. 불규칙했던 박동이 사라지고 있었죠. 바뀌고 있어요. 모니터의 경고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제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스템 응답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주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이었죠. 오후 1시 제어실의 모든 인력이 집결했습니다. 모니터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박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재가동 절차를 시작합니다. 엔지니어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 냉각수 순환 시작이었어요. 냉각수 펌프 가동, 압력 정상, 유량 정상, 하나씩 체크 항목이 통과됐죠. 두 번째 단계, 제어봉 조정이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작업이었어요. 제어봉 인출 시작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됐죠. 회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우와 블레도 제어실 뒤편에 서 있었어요. 중성자 수치 상승 중, 예상 범위 내입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차분했죠.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원자로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임계 도달, 정상입니다. 제어실의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세 번째 단계, 터빈 기동이었습니다. 터빈 예열 시작. 거대한 날개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죠. 민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예전에 그 이상한 진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터빈 회전수 정상, 진동 수치 허용 범위, 발전기 동기화 준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송전 개시합니다. 스위치가 올라갔죠. 전력이 송전선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출력 30%, 출력 50%, 출력 80%, 정상 출력 도달. 제어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박 팀장은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전소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3주 만에 되살아난 심장이었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문제의 원인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감쇄장치 조정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전 운영이사 지시로 진행됐습니다. 왜 보고되지 않았죠? 경미한 유지보수로 분류됐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비용 절감이 얼마였습니까? 연간 약 2억 원입니다. 2억 원 아끼려다 수천억을 날릴 뻔했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책임 소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전 경영진의 결정 과정이 전면 재검토됐어요. 감사팀이 투입됐죠. 밤 10시 회장은 민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그냥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회장은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우는 어색하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발전소는 다시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왔어요.
터빈은 안정적으로 회전했죠. 이상 진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성에너지 기적의 재가동 성공. 3주 만에 되살아난 원전. 신문과 뉴스는 이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방송국 카메라가 발전소 정문 앞에 진을 쳤죠. 오전 10시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결하신 겁니까? 우수한 기술진의 노력 덕분입니다. 회장의 답변이 이어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감쇄 시스템의 미세 조정 문제였습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현장 엔지니어들이 협력해 찾아냈습니다. 박 팀장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실렸죠. 본사에서는 축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0%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이 안도했죠. 오후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기술진 전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어요. 박 팀장은 특별 승진했죠. 회장은 연단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청소 인력 휴게실은 조용했습니다. 블레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어요. 뭐가? 손자분이 발견했다면서요? 아, 그래. 근데 뭐. 블레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신문을 보여줬죠. 야, 너네 할머니 회사 아니야? 응. 대박 났네. 네가 관여한 거야? 아니, 그냥 할머니 일 도와준 것뿐이야.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어요. 저녁 블레는 터빈동을 청소했습니다. 발전소는 정상 가동 중이었죠. 낮게 울리는 웅웅거림이 돌아왔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블레는 바닥에 손을 댔어요. 진동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엔 정상적인 진동이었습니다. 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이제 괜찮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터빈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상한 박동은 사라졌죠. 블레는 대걸레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 민우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섭섭하지 않으세요? 뭐가? 아무도 우리 이야기 안 하잖아요. 블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알잖니. 그래도 중요한 건 발전소가 돌아간다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TV에서는 여전히 재가동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밤 발전소는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터빈은 멈추지 않고 회전했죠. 수천 개의 가정에 전기가 공급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공로였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발전소는 안정적으로 가동됐어요. 1일 점검 보고서에는 정상만 적혔죠. 주가도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돌아왔어요. 회장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이 현장을 찾았어요. 예고 없는 방문이었죠. 청소 인력 휴게실이 어딥니까?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거기는 왜? 안내해 주세요. 회장은 휴게실 문을 열었어요. 블레가 차를 마시고 있었죠. 회장님? 블레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았어요. 손자분은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블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일 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회장은 봉투를 꺼냈죠. 이건 포상금입니다. 받아주세요. 블레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이럴 필요 없는데 손잡은 학비에 보태시라고요. 회장은 봉투를 탁자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앞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청소 인력도 포함됩니다. 정말요?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블레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일주일 후 공고가 붙었습니다. 전 직원 안전의견 제한제도 시행. 직급과 부서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었어요. 청소 인력에게도 제한함이 생겼죠. 처음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레가 첫 제안서를 넣었어요. 삼동복도 조명이 어두워 위험합니다. 일주일 만에 조명이 교체됐습니다. 그 후로 제안함에 종이가 하나둘 쌓였죠. 냉각수 배관 근처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제어동 바닥 타일이 들떠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검토됐습니다. 박 팀장은 매주 제안 내용을 확인했죠. 이거 실제로 점검해 봤어? 네, 배관 미세 누수였습니다. 조치했고요. 즉시 수리 완료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2개월 후 민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팀장이었죠. 혹시 시간 되시면 발전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비상근으로요. 월 1회만 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음향 모니터링입니다. 센서가 못 잡는 걸 찾아주세요. 민우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매달 발전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터빈실을 돌며 소리를 들었어요. 미세한 변화를 체크했죠. 여기 베어링 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방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블레는 퇴근길에 발전소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이었죠. 터빈의 웅웅거림이 들렸어요. 안정적이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블레는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한성에너지는 업계 안전모범 사례로 선정됐어요. 전 직원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죠. 다른 발전소들이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까?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답변이었어요. 블레는 여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엔지니어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블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다니세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블레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민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했죠. 하지만 한성에너지 상담력은 계속했어요. 이번 달 점검 결과입니다. 민우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호기 펌프에서 미세한 공진이 감지됐어요. 심각합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3개월 내 교체 권장합니다. 박 팀장은 즉시 정비 계획을 수립했죠. 예방 정비가 일상화됐어요. 갑작스러운 고장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발전소에서 안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어요. 회장이 단상에 올랐죠.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불레와 민우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1년 전 이 발전소를 살린 분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불레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췄어요.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죠. 보이지 않던 영웅들. 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저녁 불레와 민우는 함께 발전소를 나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알아주네요. 늦었지만 다행이지 뭐. 두 사람은 웃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죠. 발전소는 밤하늘 아래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며칠 후 민우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른 발전소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음향 컨설팅 의뢰가 가능할까요? 민우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일이 확장되고 있었죠. 작은 발견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불레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때 포기 안 해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전국 발전소 안전 점검 강화, 현장 인력 참여형 시스템 도입 확대, 한성에너지의 사례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죠.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불레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모였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불레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죠. 3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터빈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웅웅거림이었죠. 잘 있어. 불레는 발전소를 나섰습니다. 민우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쉬셔야죠. 그래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발전소가 보였어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요. 그들이 살린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발견이었죠. 이제 그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흔적으로요. 발전소는 오늘도 조용히 빛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요. 이 발전소를 살린 건 거창한 직함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었죠. 세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번쯤 더 조명받아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줄 수 있습니다.